안녕하세요. 인류두뇌 연구소 대표이자 브레인 트레이너 강은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강의 제목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인류두뇌 트레이닝 비법인데요. 인류두뇌가 뭘까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13년간 강의와 상담을 해온 뇌교육, 부모교육 전문가예요. 저서로는 99% 엄마가 모른다 인류두뇌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강의가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래교육과 두뇌개발,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류두뇌, 여기에 인류두뇌가 나오네요. 또 브레인 시프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소 생소하실 텐데 본격적인 강의에서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미래교육과 두뇌개발입니다. 저는 20세기 사람이고요. 제 아이들은 21세기 사람이에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일 텐데요. 급변하는 21세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시험 공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이랑 공부 방식, 교재, 심지어 시험 유형까지 거의 똑같더라고요. 21세기 아이들이 여전히 20세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강요하고 있어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2007년에 방한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다. 하루 15시간을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또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허비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이제 4차를 넘어서 5차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6, 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서구 기준으로 한 말일 겁니다. 몇 백 년 전 교육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21세기에 맞는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지식노동자인 화이트칼라, 즉 의사, 약사, 변호사, 교사 등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지식이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21세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직,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뭐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선진국은 어떨까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 교육을 상징하는 학교라는 틀이 깨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네르바 스쿨. 4년제 대학인데 캠퍼스가 없고 100%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은 7개의 나라에 퍼져 있는 도시에 살면서 각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또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의 명문 대학은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지식 위주의 강의를 완전히 폐지했고요. 대신 철학적 사고를 글로 쓰고 나누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에 주입식 입시 교육을 정착시킨 주범인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는데요. 입시교육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하고 국제 바칼로레아, IB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된 IB는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세기의 미래교육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20세기 교육의 틀은 깨지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철학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또 인간만이 지닌 고유의 역량을 높이고 무한한 창조성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 세계 석학들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교육의 혁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지금 대부분 온라인 수업하죠. 또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과연 인간답게 사는 건 어떤 것인가? 또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면 교육 환경과 제도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미트리스와 루시라는 영화 보셨나요? 인간의 뇌가 100%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뇌를 몇 %나 사용할까요? 과학자들은 기능적으로 100%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잠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과 5에서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뇌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연결되고 통합된다는 건데, 이때 뇌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천재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 영화들에서처럼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 뇌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건지, 또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키울 수 있는가에 있죠. 천재하면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이죠.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했더니 신경세포의 밀도가 높고 수학 및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두정엽이 15% 정도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인이나 천재의 뇌가 별 차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그의 천재성은 타고났다기보다 끊임없는 노력과 탐구 정신에 의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부모의 교육에 의해 천재가 된 대표적인 사례로 칼비테 교육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칼비테는 미숙아로 태어난 그 발달장애 아들을 세계적인 천재 법학자로 키워냈어요. 그의 아들은 12세에 세계에서 가장 어린 박사학위 소지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는데요. 이 칼비테 주니어가 아버지에 대해 남긴 글을 보면 아버지가 항상 칭찬으로 아들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해요. 덧셈과 뺄셈을 처음 익힌 날 작은 파티를 열어서 그동안의 노력을 축하해 줬는데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곱셈과 나눗셈도 자신 있게 배우고 나중에는 기하학과 대수학까지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믿는 만큼 성장한다고 하죠. 칼비테는 평범한 아이도 영재로 자랄 수 있고 그 믿음이 아이의 잠재력을 깨운다고 믿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아이들은 천재의 싹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실이 획일화된 인재를 키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머리를 잘 쓰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아이가 천재라는 완전한 확신이 필요해요.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아마 어떤 말인지 감이 올 겁니다. 구체적인 트레이닝법들은 뒤에서 차차 살펴보도록 할게요.